고촌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좀 인지치료사, 학습치료사들에게 특히 상당히 그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중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 학습지나 요즘 많이들 쓰시는 시지각 향상 워크북인가? 이게 10개짜리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사서 열심히 복사해서 선을 그리게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시지각을 향상시킬까? 저도 그것이 뭔지 궁금해서 사서 보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 미달인 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이 여건에서 이 정도의 발달 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걸 쓰면서 아이의 시지각이 좋아질 거고 연필을 사용하면서 선을 그리니까 눈선 협응이 잘 될 거다 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즘 아이들을 모르고 있는 착각 속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카페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 시지각 향상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를 치료사들이 쓴다. 근데 그것을 왜 쓰느냐를 모르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시지각이 향상이 되고, 그럼 시지각이 향상이 되면 어떤 쪽으로 발달이 돼서 이 아이한테 학습적으로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시키면 낫겠지 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열심히 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이렇게 워크북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치료사들에게 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4세, 5세, 6세, 7세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한심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쓰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치료사들이 오판하고 있는 게 뭐냐라면, 이 어린아이들이 연필을 잡고 선을 그리는 거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해서 접근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정말 연필도 이상하게 잡고 선도 엉망으로 그리면서 치료사를 보면서 잘 그렸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무거나 그리는 그림이라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도 잘 그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을 똑바로 그어야 되고 그 선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야 되고 하는 영역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잘했다 잘했다 해준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시지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조하면서 선이 삐뚤어진 것도 얘는 당연히 반듯한 선이라고 착각하는 상당히 인지 오류가 나타남에도 치료사들은 그냥 어린아이니까 얘가 지능이 이 정도고 발달이 이 정도면 이것도 잘한 거야 라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아이한테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그냥 누구나 다 이거는 직선이고 반듯한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삐뚤빠뚤 그려놓고 아니야 나도 이거 직선을 그렸어 라고 한다면 과연 일반 아이들 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아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인지치료를 한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그 워크북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재미삼아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시지각이 향상되고 눈선 협응이 되고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엄마들에게 그걸 복사해서 10장 시켰어요, 20장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엄마 아빠를 좀 잘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FI 베이직을 배우게 되면 치료사들이 이 아이들이 좀 학교 입학하기 전에 FI 베이직에 있는 도구지를 이렇게 공부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 근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인지적인 기능이 없어요. 인지치료를 받건 언어치료를 받건 감통을 받건 그거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로 통합돼서 아이가 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 자폐아동이나 이런 장애아동들, 발달이 심한 아이들한테 이 인지치료적이고 학습치료적인 접근을 한다는 치료사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선긋기를 좀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이 말 속에 상당히 큰 힌트가 있어요. 근데 치료사들은 남이 만든 걸 가지고 베껴서 그대로 하는 거는 잘하지만 이 아이한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하고 찾아서 만드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그러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과 방법을 정해서 이런 것들은 꼭 가르쳐 보자 하고 해서 교구도 만들고 있고 도구지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인지치료사, 학습치료사를 땄건 간에 그거는 가장 그냥 한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저는 어쨌든 어린 장애 아동들에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잘 갖춰져 있고 사용해야 될 부분이 시지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지각이 사실상 많은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매년 정기검사를 지능검사를 받아도 시지각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부주의하고 충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원인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현재 FI가 아닌 방법으로 인지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자신들이 복사해서 쓰고 있는 그런 워크북이라는 그게 과연 진짜 이 아이들의 뇌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닌 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긋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글을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한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당연히 자신이 쓴 글자와 책 속에 있는 다양한 필체의 글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쓴 글자와 그 글자가 당연히 뇌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너무나 내가 쓴 글자는 삐뚤빠뚤하고 여기에 책이나 글이나 길 가다 보는 많은 곳들에서 보여지는 글자들은 상당히 바른 글자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오차가 생기는데 이 아이는 그럼 계속 그 오차를 수정해 가면서 이런 범주에 있는 글자는 가라고 하자, 이런 범주에 있는 글자는 가리라고 하자, 이렇게 계속 아이가 어떻게 보면 허용 오차 범위를 넓혀가는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이런 게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치료사들을 교육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치료사들은 이미 아이가 글씨가 망가졌고 엉망으로 쓰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전부터 분명히 그런 문제를 안고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는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를 쓰면서 세상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로 가득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어머님들이 막 수학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아이가 정말 0과 6과 9와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숫자를 똑바로 못 쓴다. 그럼 이 아이가 과연 자신이 계산을 정확하게 암산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쓰는 걸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쓰기에 오류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틀렸다고 평가는 인정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아이는 자신의 어떤 부정확한 그런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아이는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시지각을 잘 발달시키려면 선긋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릴수록 그런 선긋기의 중요성을 좀 아이가 느껴서 하나하나씩 좀 연결해가는 그런 조직화 사고가 좀 갖춰지면 시지각도 잘 갖춰지면서 아이의 어떤 수행의 정확성도 상당히 높여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긋기와 글자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이 아이가 결국은
학습이라는 영역을 들어가려면 언어를 제대로 말하고 쓰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쓰기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쓰기가 결국은 어느 정도 반복이 필요한 건데 엉망으로 쓰는데 그것을 반복을 한다. 그래도 썼지 않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일반적인 치료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어떤 정보에서 내가 추출해야 될 어떤 개념이 더 복잡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의 어떤 그런 주먹구구식 대충 하는 그러한 조직화 사고로는 상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경계선 지는 고학년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또 그 아이들이 대다수가 상당히 쓰는 데서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계속 학습 내용을 늘리고 그것들을 애우는데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서 상당히 한계를 일으킬 것이고 결국은 쓰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쓰기의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학습 장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쓰기 장애거든요. 그 쓰지 않는 아이들, 쓰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다시 쓰게 하고 할 거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 어린 자폐아동들을 케어한다, 치료한다, 이런 측면에서 엄마하고 치료사들은 이 상급기를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다른 치료에도 많은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그러니 아마 뭐 엄마들 중에서도요, 충분히 그 CG가 뭐 향상북인가 뭔가 그거를 사가지고 열심히 또 집에서 복사해 가면 시켰던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치료센터에 가보면 이 아이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을 거다. 이거는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은 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워크북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막 복사해서 죽어라고 시키는 치료사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좀 이제는 그걸 좀 버리고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손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본 어떤 정보를 내가 처리해서 손에 명령을 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오는 정보의 전달과 처리 과정이 제대로 손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하는 정보 자체가 상당히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치료사들이, 엄마들이 간과하고 있고, 이것을 너무 늦게 알고 나서는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를 다 또 다시 고쳐요. 하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이 아이의 학습 능력으로 연결돼서 더 향상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이가 연필을 똑바로 못 잡고 선을 엉망으로 그리고 글씨가 엉망이다. 그러면 선 하나, 한 글자 제대로 쓰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모든 기능들이 오직 이 결과를 정확하게 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사들의 딜레마는 이거죠. 엄마들이 센터에 와서 치료실에 아이를 넣었을 때 엄마들이 생각하는 장수가 있어요. 그 장수를 맞추지 못하면 엄마는 결국은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치료사가 그 떠나는 엄마가 걱정되고 불안해서 계속 그 엄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뇌 관련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신경회로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번 불꽃을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도 그 불꽃을 틔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이 확장성이 상당히 빠르다. 그렇다면 정말 그 아이가 선 하나를 그리는데도 자세나 이런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느끼면서
해 나가는 그의 경험이 지금은 쌓여 가야 할 부분이지, 치료사가 복사해서 쓰고 다 했으면 그냥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그런 장수로 계산하게 되면 치료사는 실력이 늘지 않을 거고요. 엄마들은 그 장수를 열심히 세워서 한 달에 뭐 300장 했네, 200장 했네 좋아할 테지만 결국은 그 종이장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마는 아무 쓸데없는 경험이다. 저는 이제 엄마도 이런 부분 알아야 되고 치료사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엄마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아이가 안 됩니다라고 선을 긋고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어떻게든 엄마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떠날 엄마들은 분명히 떠나요. 근데 이 아이한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치료사도 더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엄마나 치료사나 지금 자신의 치료실이나 방에 있는 그런 CG가 워크북 이런 것들은 이제는 버리고 아이하고 이렇게 선 하나하나 다시 긋는 것부터 해 나가면 훨씬 더 아이의 그런 조직화 사고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좀 쉽게 가되 좀 질적으로 더 향상되는 측면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남이 만든 걸 쉽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대상을 생각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삼극기 정말 우습게 볼 일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